지금 솔직히 말을 하자면 포기를 하고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중단할 수 없었던 것은, 그래서 구독자님들은 아시지만 어려운 나라에서 일하는 혜택들 중에 한 개인데 작년에만 10곳을 여행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3년 동안 유튜브를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많았는데요. 그중에서 열심히 만들었던 영상인데 생각보다 조회수가 안 나온다거나, 어떤 날은 기대를 안 하고 올렸던 영상이었는데 1년이 지나서 인기를 얻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요즘엔 쇼츠 영상도 자주 만들어서 올리는 편인데, 과거에 업로드했던 영상들 중에 작년에 겨울 홍콩 여행을 갔다 와서 그 날씨에 맞는 입었던 옷들을 위주로 짧게 쇼츠 영상을 올렸던 적이 있었어요. 거대한 조회수는 아니지만 그 쇼츠가 많이 검색이 돼서 제 채널에 새로 오시는 분들도 많았고, 저의 블로그와 유튜브의 인기 검색어 상위권 순위를 보면 꾸준하게 겨울 홍콩 여행 코디, 겨울 홍콩 여행 룩, 이런 검색어들이 항상 있어요. 그때는 크게 생각을 하지 않고 업로드를 했던 영상이었는데 이런 부분이 좀 재미있었고요. 네, 그런 것을 생각하다가 오늘은 유튜브에 대한 이야기와 미국 외교관 가족 생활, 이런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려고요. 처음엔 유튜브에 대해서 1도 관심이 없었고 잠깐 후회를 할 때가 있는데, 만약에 미국에 이민을 처음 왔을 때 유튜브를 조금 일찍 보고 시작을 했다면 제가 미국 생활 하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 이유를 말씀드린다면, 처음에 저희가 미국에서 이민 생활을 시작했던 것은 남편이 공무원 쪽에 다른 일을 하면서 저희가 왔던 거거든요. 외교관이 아니었고, 그때는 남편이 온라인으로 일을 하는 경우도 많아서 재택근무가 많았어요. 그래서 찰스턴 시댁에 가서 남편이 일을 할 때도 있고 그랬는데, 찰스턴의 풍경이 예쁘니까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고, 그리고 강아지들 너무 좋아해서 강아지들 영상 찍고 있으니까 남편의 형이 한국인들이 찰스턴에 대해서 많이 아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인들이 잘 모르는 편이다. 그러니까 남편의 형은 장난스럽게 말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유튜브를 해서 찰스턴을 알려보면 어떻겠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땐 솔직히 제가 흘려들었고, 왜냐하면 유튜브라는 것이 너무 막연하고 거대하게 느껴져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가 의문이었어요. 루시, so cute. Not over this. 네, 이후에 남편이 외교관이 되고 나서 오리엔테이션을 받는 기간이 2달 정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나라가 발표되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미국에서도 찍어서 카톡을 보내는데 그럴 때마다 사진, 영상 일일이 보내는 게 어느 순간 너무 많더라고요. 이걸 영상으로 만들어서 업로드하고 링크만 보내주면 쉽게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나라가 발표되기 전에 저희가 이미 수많은 나라와 도시들을 보고 많이 가고 싶지 않은 나라, 중간, 그리고 정말 가고 싶은 나라, 이렇게 한 10개에서 15개 정도를 미리 선택을 해서 보냈거든요. 그래서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은 이제 가고 싶은 나라나 도시들은 여행지로 유명한 나라들. 그래서 첫 번째 나라는 그 나라들 중에 하나일 텐데, 그러면 여행을 원하는 사람들도 검색을 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 저도 그 나라가 여행지면 이런 거에 대해서 브이로그를 만들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었죠. 그래서 남편이 오리엔테이션을 받는 기간 중에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저도 그때 채널을 시작해서 안 되든 되든 영상을 열심히 만들어서 업로드를 해봤고, 알리고 싶지가 않았던 이유는 오히려 친한 사람들 중에도 유튜브를 보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데 부담을 주는 것도 싫고 거의 말을 하지 않았던 시기였거든요. 제가 1년 정도 해보고 유튜브를 꾸준히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1년 뒤쯤에 이야기를 해야겠다, 알려야겠다,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나라를 기대를 하고 이거에 대한 영상을 촬영하면 이제 나의 채널이 시작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첫 번째 나라가 정말 랜덤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방글라데시 다카가 된 거예요. 지금 솔직히 말을 하자면 다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솔직히 충격적이었고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던 그 나라들의 리스트 중에 걸린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날 많이 울었어요. 어떻게 방글라데시에서 살지? 그리고 한 달 동안 저의 표정이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해도 방글라데시의 영상들이 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영상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미 제가 채널을 만들어 놨고 첫 번째 나라가 뭐가 되었습니다. 이 영상은 촬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플래그데이 첫 번째 나라를 발표하기 전에 촬영했던 아주 밝은 모습의 영상이 있고 편집을 해서 한 번에 올리긴 했지만 그 뒤에 찍었던 영상은 제가 아주 밝은 표정을 지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이 미국 생활도 이제 적응이 되기 시작했는데 거기에서 또다시 다른 걸 적응을 해야 돼? 막 이런 복잡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방글라데시가 한국에서 유명한 여행지도 아니고 그러면 아무도 나의 채널을 검색하지는 않겠구나라는 생각으로 포기를 하고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중단할 수 없었던 것은 미국에서 유튜브 친구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100명, 200명 구독자님들과 계속 영상을 꾸준히 봐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바로 그냥 중단해버리기에는 해외에서 온라인 간의 소통마저 끊기는 것 같아서 이러면 방글라데시에서 친구도 없고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친구분도 없고 너무 슬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중단하지는 않았고 그렇게 꾸준하게 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말이 이런 일인 것 같아요. 오히려 방글라데시 다카 일상 덕분에 더 많은 구독자님들이 생겼고 더 많이 응원을 해주셨고 그렇게 해서 저의 채널이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세하게 말을 할 순 없지만 미국 외교관들이 다른 나라에서 일을 할 때 그 나라마다 환경, 어려움 정도, 위험한 정도 이런 거에 따라서 등급이 나눠지는데 방글라데시가 높은 등급인 편이거든요. 그래서 구독자님들은 아시지만 어려운 나라에서 일하는 혜택들 중에 한 개인데 무료 항공권 3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뿐만이 아니라 가족들도 함께 사용하는 항공권이거든요. 무료 항공권의 가격 범위가 높은 편이라서 보통 미국인들은 그 3번 중에 한 번은 미국을 갔다 올 때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생각을 하다가 정식적인 신혼여행을 간 적이 없기 때문에 신혼여행을 갈 때 한 번 사용하고 또 호주 그리고 한국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방글라데시 다카에선 저희가 갈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방글라데시 안에서 여행을 다니는 게 쉽지가 않고 외국으로 더 여행을 많이 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의 휴일과 방글라데시의 휴일을 모두 쉴 수가 있기 때문에 방글라데시의 휴일이 긴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간을 잘 이용을 했었고 저희가 있는 동네에서 공항까지 차로 20분에서 30분 거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공항을 이용해서 다른 나라에 여행을 갔다 오는 게 비교적 쉬운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무료 항공권을 2024년에 한 번 쓰고 작년에 2번을 쓸 계획이었는데 2024년에 다카에서 큰 사건이 발생하면서 모든 것이 미뤄졌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2025년에 다 몰아서 쓰고 방글라데시에서 있는 마지막 해니까 이때 혜택을 다 누리자고 생각을 해서 다카의 위치가 다른 나라에 가는 것이 좀 쉽거든요. 방콕도 짧은 거리고 다른 동남아시아도 한국에서 가는 것보다는 짧은 거리가 많아요. 그렇게 여행을 더 많이 했었고 다른 이탈리아나 시드니를 여행하기에도 유리했던 것 같아요. 작년에만 10곳을 여행을 했던 것 같아요. 1월과 5월에 홍콩 여행을 2번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성수기 때와 비수기 때를 비교할 수가 있었어요. 1월은 성수기이기 때문에 기온이 따뜻한 봄? 이런 날씨예요. 그래서 낮에 다닐 때는 외투 없이 니트 1개 정도만 입어도 무리 없이 다닐 수 있는 기온이고요. 대신에 밤에 야경을 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홍콩은 야경이 매우 유명하니까요. 야경을 볼 땐 어쨌든 겉옷이 있어야 되는 기온이에요. 일교차가 많이 날 때도 있고 그건 날짜마다 다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머플러와 약간 얇은 패딩 코트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비수기 때는 힘들어요. 날씨가 다행히 비가 오는 날은 없었지만 많이 습하고 더워요. 햇빛
햇빛도 강하고 한국의 한여름 정도는 각오를 하고 다니는 것이 좋은데, 장점이라면 밤에 추울 일은 없기 때문에 그냥 여름옷 그대로 다닐 수 있어서 그런 점 편한 것 같습니다. 2월에 시드니 여행을 했었는데 특히 2월 날씨가 초여름 같은 그런 기온이라 여름 옷을 입고 다니기에 낮과 밤 너무 잘 즐겼고, 날씨 운이 너무 좋아서 그런 파란 하늘을 원 없이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드니에서 느꼈던 점은 부모님과 같이 다니기에 괜찮고 교통수단을 이용하기에도 너무 좋았고요. 호주 시드니 2월에 가는 여행지로 적극 추천해요. 3월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갔을 때 물가가 정말 저렴해서 마음에 들었고, 저희가 도시 생활을 좋아하기 때문에 쇼핑몰도 정말 많았고 또 타워들도 야경에 보는 분위기 있는 곳이 많아서 만족을 했고요. 그 안에서 어떤 관광지들을 많이 다닐 만한 곳은 없지만 쿠알라룸푸르에 있으면서 다른 도시에 가는 것도 괜찮더라고요. 그때 저희는 말라카에 갔었는데 한국인 그룹 투어를 신청해서 갔던 것을 정말 잘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남편도 그때 기대 이상으로 좋았다고 해요. 그 이후에 4월부터 9월까지 한국에서 지냈고 다시 다카에 돌아온 뒤에 9월 마지막 주쯤인가? 그때 저희가 이탈리아 여행을 했었거든요. 그냥 좋았습니다. 제가 기대도 많이 했지만 많이 기대한 것 이상으로도 9월에 이탈리아 여행 좋았고요. 기온이 조금 천차만별이어서 사계절 옷을 준비한다는 생각으로 잘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탈리아 여행은 보통 길게 장기 여행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옷을 너무 많이 가져가면 짐이 많아지기 때문에 믹스 매치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코디를 해서 가져가면 옷의 양도 줄이면서 여행을 더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1월 첫째 주쯤에 두바이 여행을 했었는데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두바이까지 6시간 정도 걸리나? 다카에 있을 때 한번 갔다 와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갔었고, 그때가 두바이 성수기라고 하는데 워낙 사막 기온에 뜨거움이 있기 때문에 여행을 하면서 두바이라는 나라 자체도 너무 넓고 마냥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또 물가도 비싸서 두바이는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그 정도면 됐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11월 중순에 남편 동료의 결혼식이 있어서 베트남 다낭에 오랜만에 갔었는데, 다낭과 호이안은 저희가 워낙 좋아하는 곳이라, 다만 11월은 베트남의 우기 시즌? 어쨌든 비가 많이 내리는 시즌이라 그래서 비수기라서 관광객들은 적지만 조금 날씨 운이 잘 맞지 않으면 야외 활동을 많이 못 하실 수도 있고요. 또 기온이 너무 높은 편은 아니라서 약간 베트남이라고 생각하고 여름옷만 챙겨 가시면 추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가을이라고 생각을 하고 옷을 가져가셔야 되고요. 12월엔 방콕의 동료 결혼식도 갈 겸 방콕에서도 있었고 또 푸켓 여행도 같이. 그런데 워낙 방콕은 다카에서 가까운 나라라서 저희가 자주 갔지만 자주 갔어도 좋더라고요. 이렇게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부터 어떻게 작년에 여행지까지 짧게 이야기를 해보게 되었는데요. 다카, 미국, 또 여행지들 여러 일상을 공유하면서 구독자님들과 언제나 즐겁게 소통을 할 수 있어서 늘 기쁘고요. 또 다음엔 미국 일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